자, 희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근데 오늘만큼은 멀리 가지 마시고 편안한 곳에서 저희와 함께 역사 원정을 떠나시면 됩니다. 오늘 역사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익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늘은 어느 시기를 다루게 될까요? 때는 1941년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점점 갈등이 높아지다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개전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하고 또 심지어 미국까지 공격하면서 벌어진 전쟁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얘기를 더 할 겁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요. 지금도 그 석유를 지키려는 자와 차지하려는 자의 끊임없는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요즘 체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물가도 그 유가에 되게 좌지우지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건데 이 당시에도 뭔가 큰 요인이었다는 얘기네요.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가 되면 배를 움직이기 위한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거의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는 근대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고 뿐만이 아니고 일반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민간의 석유 소비가 1920년대가 되면 굉장히 일반화되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1937년이 되면 중일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석유를 많이 비축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라. 그런 상황이죠. 일본에서는 그때도 지금도 아시다시피 석유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일본이 석유를 주로 수입했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일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점차 태도를 바꿔가면서 1941년이 되면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일본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근데 미국이 이제 이렇게까지 결정타를 먹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은 1931년 그러니까 그 진주만 공습이 있기 10년 전부터 일본이 중국 대륙에 대해서 침략적인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청일 전쟁도 그렇고 뭐 러일 전쟁도 그렇고 다 보니까 일본이 전쟁을 계속 발발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점차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희생이 크게 되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유럽의 각 강대국과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더 이상 강대국들이 이렇게 정면 충돌해서 큰 희생을 내는 전쟁을 하지 말자 하고 생각을 했고 동아시아 지역 대륙에서도 태평양 바다에서도 서로 싸우지 말자는 다자체제를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질서를 다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미국은 그랬기 때문에 만주사변이 있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무력으로 만주국을 점령했지만 그 만주국 점령을 미국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미국이 만약 무역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우리가 점령하자, 우리 손에 넣자, 우리 영향력 안에 두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자원이 풍부하죠. 석유도 사실 많이 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점차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하게 되자 미국이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크게 화를 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볼 때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영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줘서 독일이 완전히 승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전쟁을 계속하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본이 거기에 손을 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즉각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1941년 7월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석유를 포함한 모든 물건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인데 너 이제 우리 저기 석유 수출 안 할 거야 이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야 되지 않을까요? 연말 정도까지 대화를 계속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전쟁을 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군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전쟁이 정말 피할 수 없고 결정이 된다면 하와이에 정박해 있는 미국 함대를 기습 공격을 하고 미국이 손쓸 도리가 없는 그 틈을 타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자. 그리고 풍부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석유를 활용해서 장기전을 계획하자.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臨時ニュースを申し上げます。臨時ニュースを申し上げます。大本営陸海軍部12月8日午前6時発表。帝国陸海軍は本8日未明、西太平洋においてアメリカ、イギリス軍と戦闘状態に入れる。I ask the Congress declare that since the unprovoked and dastardly attack by Japan on Sunday, December 7th, 1941,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당시에도 이 진중한 공격은 정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너무나 무모하다.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일본이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또 뭐였을까요? 1941년 석유 수입이 중단됐을 당시에 일본은 약 940만 킬로리터 정도의 석유를 비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도의 양이냐면 전쟁을 해서 배를 많이 움직이고 대규모로 군사 활동을 했을 때 1년 정도 작전이 1년.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고 좀 애매한 기간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하지 않고 민간 소비를 감안을 하면 2년 뒤에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지금 석유 비축량이 가장 적정한 양이 있을 때 미리 좀 공격을 해서 선빵을 날리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빨리 공격을 해서 석유가 나오는 동남아시아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석유를 끌어다 쓰자. 네.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사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은 일본에게 독일과 삼국동맹 조약이라는 조약을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시켜라.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일 전쟁을 마무리하고 군대를 다 철수를 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강압적인 어떤 요구가 있다면 일본도 뭐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석유 수출 다시 재개하나요?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된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국무부 관료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고 영국과 중국 같은 동맹국들도 일본의 석유 수출을 임시라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 빠지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무모하게 그냥 공격했나?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켰나? 굉장히 그 의문이 오늘 쫙 다 풀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국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태평양 전쟁은 발발됐고 또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일본이 졌잖아요. 일본이 미국에 패배하게 된 원인 가운데서도 하나로 석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석유를 일본 본토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해상 수송로가 점점 미군에 의해서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풍부한 석유가 나는 동남아시아를 전쟁 초기에 점령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 석유를 끌어올 수가 없었고 석유가 부족해서 충분히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고 이게 패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석유에서 시작해서 석유로 끝난 전쟁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 70년대에 중동 전쟁을 석유 전쟁으로 얘기하는데 이미 아시아에서 석유 전쟁이 벌어진 거네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 속에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 명이 희글이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역사를 보는 바른 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도 보고 저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희글, 히스토리 앵글이라고 줬는데 딱 맞는 주제예요. 태평양 전쟁을
요 경제적인 면에서 보니까 또 다른 예. 어떤 역사적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나중에 태평양 전쟁을 또 다뤄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영화보다 더 재미있고 실속 있는 우리 희극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